이제 2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2교시에는 그 힘을 아까 어떻게 합성하고 분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쓰여지는 산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산수 중에서 많이 쓰여지는 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뭔 얘기를 했을까? 우리 이제 더할 때 그 합성할 때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쓴다. 사실 그 평행사변형법도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 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이라고 하는 거. 자, 오늘은 1이라고 하는 걸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서 1의 원리도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서 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은 역학에서는 정의할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예요. 자, 이게 이동거리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의 방향이에요. 자, 이동한 거리. 자, 이동거리 코사인 세타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힘에다가 자, 이렇게 내가 힘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앞쪽에도 그림이 있었는데 자, 여기가 세타고 그리고 어떤 물체를 끌고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내가 거리를 자, 이 물체를 요만큼 S만큼 끌고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저 힘이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온전히 쓰여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힘이 얼만큼 쓰여졌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힘의 일부 성분 요만큼 X 성분은 요거죠. 자, 이동거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요 힘은 지금 요 삼각형에서 여기를 90도로 하고 자,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얼마가 됐을까? 밑변이에요. 밑변은 어떻게 구한다고? 밑변인 F 곱하기 자, 얼마? 코사인 세타. 자, 그게 물체를 S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필요한 힘이었어요. 한 힘. 자, 거기에다가 이동거리 S.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힘하고 이동거리를 같은 쪽에다 몰아놓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죠. 그래놓고 요게 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요 얘기죠. 그거를 좀 옮겨놓은 거니까 자, 이거 다시 쓸게요. 자,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 빠르게 쓸게요. 자,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저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산수를 조금만 해서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적분하고 관계 있어요. 적분. 자, 나중에 선생님이 적분하고 미분 이야기도 할 거예요. 자, 적분하고 미분 이야기를 할 건데 적분은 뭔가 이렇게 계속 쌓아서 더하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힘을 이동거리 방향으로 계속 누적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게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적분과 미분은 오늘 같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적분하고 미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만약에 빼고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시험을 못 봐.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산수를 조금 해야 된다. 그 산수 중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그 많은 걸 했어요. 사실 물리 공부하면서 앞쪽 역학이나 뒤쪽에서 좀 쓰여질 부분들 중에 이 삼각함수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히 큰 벽을 하나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없어. 사실 적분이나 미분은 산수라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막 이럴 일은 없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이런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탄젠트도 약간 알고 있으면 물리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나중에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수학이 왜 필요해요? 엄청 필요해요. 컴퓨터 공학을 하려고 하는데 혹은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는데 수학이 왜 필요해요? 엄청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사실 수학이 빠져있는 과학, 수학이 빠져있는 코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수학이야. 딱 책을 떠들어 보면 다 수학책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요즘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를 맛보기 하는 그런 책들은 수학이 별로 안 들어있어요. 수학 조금만 나와 있으면 아마 다 도망갈걸? 그 책 아무도 안 볼걸? 아이들은 그런 거 안 보죠. 자, 그런데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단계를 딱 넘어가서 보면 다 수학이야. 그것도 고딩이 하는 수학이 아니라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조금 더 나중에 배우는 뭐 공업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이산 수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나중에 배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걸 잘 해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그 과학적인 어떤 계산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수학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자기가 과학을 뭘 한다고 깝을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수업을 잘 안 들어도 돼. 수학을 잘하면 다 나중에 해결될 수 있어. 자, 안 믿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요 공식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1이라고 하는 건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하는 거야. 나중에는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고? 적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학에서는 그 힘과 이동 거리가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1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볼까요? 심심해서 벽을 막 밀고 있어요. 벽을 막 밀고 있어 이 사람이. 벽을 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네. 자, 어쨌든 벽을 막 세게 밀고 있어요. 이 벽이야. 엄청난 벽이야. 자, 이 벽이 하나도 안 움직였네? 자, 이거 1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한테 그럴 수 있죠. 너 내가 그 하루에 시간당 10,000원을 줄 테니까 하루 8시간만 벽을 밀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얼마의 힘을 주고 미는지에 대해서 뭐 정의해 줄 수 있겠죠. 열심히 일을 했다고 자기가 돈을 받아가. 그런데 역학에서는 이건 일이 아니에요. 왜? 벽이 안 움직였잖아. 벽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설령 벽이 안 움직여가지고 벽을 밀었는데 내가 움직였어. 내가 막 뒤로 계속 밀리고 있어. 팔이 되게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자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벽이라도 어떻게 밀어봐야 되는데 힘을 줘서 이동한 거리가 없다. 그러면 일이 아니에요. 자, 이건 왜 일이 아니라고? 이동 거리가 0이어서. 이동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이건 일이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힘을 안 준 거예요. 우주에 가면 자, 이 우주예요. 자, 멀리 보이는 게 지구라고 가정해요. 지구에서 막 이제 뭔가가 날아가기 시작해 일로. 자, 그래서 날아가서 우주를 유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가 처음에 막 이렇게 그 분사를 해가지고 로켓 같은 걸 추진체를 이용해가지고 분사를 해서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분사를 하지 않아도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해요. 왜 그러냐면 우주에는 물론 이제 어떤 행성 근처에 가면 행성의 중력을 받지만 그런 중력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힘을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로 그냥 놔둬도. 그러니까 속도가 한번 붙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가겠죠. 이동거리는 있는데 누가 없어. 힘이 없잖아. 힘을 주지 않아도 계속 가요. 이런 경우도 일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 좀 억울한 경우인데, 물건을 들고 움직이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이쪽에다 걸어봅시다.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자, 물건을 이렇게 쥐어가지고 들고서 가게 해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계속 이렇게 물건을 들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을 어디로 줬느냐? 자, 힘을 물건이 안 떨어지도록 위쪽 방향을 향해서 힘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동은 어느 쪽으로 해? 자, 이쪽으로 해요. 그러면 둘이 서로 수직이에요. 자,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붙었는데
얘는 이동을 좌측으로 했는데 힘은 위쪽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 것 같은데 일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보면 아니냐? 힘하고 이동거리가 서로 각이 어떠냐라는 걸 보면 돼요. 몇 도예요? 90도예요. 코사인 90도는 앞쪽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0이에요. 0. 그래서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이 아닌 경우 크게 세 가지 생각해봐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었어요?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자, 그 다음에 힘이 0인 경우. 그리고 힘과 이동거리가 방향이 서로 90도인 경우. 이건 1이 아닙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런 조금 더 상황들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보고 있는 건 지렛대죠. 지렛대. 지렛대를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작용점, 그리고 받침점, 그리고 힘점, 이 세 가지가 있죠. 지렛대의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 물체를,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의 그 중력, 그 무게중심을 저 위로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 힘점에서 사람이 누르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어요? B가 더 길어요. B를 길게 하면 저 물체를 올리는데 힘을 적게 사용해도 돼요. 자, 대신에 뭐가 달라질까요? B를 길게 하면 만약에 손이 여기 있을 경우에는 손은 자, 여기에서 이만큼 움직이는 건데, 자, 손을 멀리 하면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대신 누가 늘어나요? 예, 움직이는 거리가 늘어나죠. 자, 여기에서 어떤 경우나 물체가 올라간 거리는 동일해요. 자, 물체에게 일을 했대. 자, 얼마 일을 했는지 봅시다. 물체의 무게가 mg고요. 그리고 물체를 지렛대를 이용해서 h만큼 올렸대. h만큼. 그러면 물체가 h만큼 올라가면서 받은 일은 얼마일까요? mg. 자, 얘는 힘이 돼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얼마야? h. 이동거리예요. 방향이 어때요? 같죠? 예, 힘을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물체를 위로 움직였어요. 됐죠? 그동안 자, 이쪽 오른쪽에 손이 한 일은 뭘까요? 손이 한 일은 뭐 힘이 있죠. 힘. 손에서 밑으로 내리는 밑으로 지렛대를 누른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렛대를 이동한 거리. 자, 지렛을 얼마큼 밑으로 내렸느냐. 그 누른 힘은 지렛을 누른 힘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일은 같은데, 자, 위치를 다르게 해가지고 지렛의 이동 거리를 다르게 바꿨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지렛의 이동 거리를 예를 들어서 10cm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지렛의 이동 거리를 20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힘하고 이동 거리, 그 물체가 올라간 그 높이만큼 물체를 옮길 때 필요한 일이 얼마 있었겠죠? 그 값은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 만약 이동 거리를 이렇게 바꾸면 힘은 어때요? 힘은 첫 번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래야 2 곱하기 10 해가지고 20. 밑에도 1 곱하기 20 해서 20. 똑같겠죠? 자,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동거리를 늘리면 누가 줄어든다? 이동거리를 늘리면 힘이 줄어든다. 자, 이동거리를 2배 증가시켰더니
힘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일은 같은데 내가 힘을 줄이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자, 일의 원리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 힘을 줄일 수 있지만 자, 뭐는 줄일 수 없어요? 일은 같다. 일은 언제나 같아요. 왜? 힘을 줄인 대신에 누가 늘어나? 이동거리가 늘어나요. 이동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됐죠? 자, 여기에서 그거는 이제 지렛대의 원리, 지렛든 뭐든 다 같은 건데, 이게 이제 A, B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야야야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자, A 대 B는 자, 누구하고 같은지를 봅시다.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여기 삼각형에서 두 삼각형은 서로 뭐라고 불러요? 닮음이라고 하죠. 대각선은 억각으로 갖고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닮음이에요. 닮음. 닮음은 이제 각각의 그 똑같은 거기에서 삼각형에서 빗변이다 밑변이다 높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비율이 서로 같을 거예요. 그죠? 닮은비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색깔이 이쪽에 다음번엔 이걸 수정해야 되겠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하는 건 아마 화요일쯤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이제 이거 세팅하는 거 테스트를 하느라고 이제 유튜브가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는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서버라든가 이 정책이 다 바뀐 것 같아.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자 이거를 다시 설치하고 막 이러는데 조금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삼각형을 보면 삼각형 이쪽 삼각형하고 서로 닮음이라고 그랬죠. 서로 닮음이에요. 닮음이니까 자 두 삼각형에서 한번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요 삼각형에서 요거 뭐야? 빗변이죠, 빗변. 자,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요게 빗변이죠, 이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요게 뭐 높이라고 할까요? 높이. 자, 이쪽도 이게 높이에요. 자, 이쪽은 뭐예요? 이게 밑변이에요. 이 삼각형에서 여기를 세타로 잡을 거야. 요거 억각으로 여기가 세타예요. 자, 그럼 요게 밑변이 돼요. 됐죠? 자, 요런 삼각형에서 만약에 높이를 뭐라고 쓰면 될까? 라지 A, 라지 B라고 쓸게요. 라지 A, 라지 B. 대문자 A, 대문자 B.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 어떻게 돼? 스몰 a 대 스몰 b의 b는 뭐와 같은지 알아요? 스몰 a 대 스몰 b는 자, 이게 두 배 크대. 옆에 있는 삼각형이 밑변이 두 배 크대. 그러면 누구도 두 배 커야 돼? 높이도 두 배 커야 돼요. a 대 b. 자, 만약에 이게 두 배면 자, 얘도 두 배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닮음이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하고의 관계를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쪽은 mg하고 누구를 곱하는 거야? 이 높이가 만약에 a라고 하면 라지 a를 곱하면 자, 이게 물체를 물체가 올라가면서 받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서는 얼마의 힘을 준 거야? 자, F하고 누른 힘하고 그 다음에 B 자 이렇게 준 거예요. 자, 힘 F로 B만큼 움직여서 당연히 B가 A보다 작으니까 F는 B가 더 크니까 라지 A보다 B가 크니까 F는 MG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두 아이가 같대. 그죠? 자, 누구하고 누가 같아? 라지 A 쪽으로 이렇게 한 힘하고
자, 그 다음에 F, B하고가 서로 같은 힘이에요. 같은 일이에요. 일이 같아. 자, 물체가 올라가면서 받은 일하고 지렛대를 밑으로 내리면서 한 일하고 서로 같은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서로 같다면 어차피 얘를 1, 여기가 2 정도 됐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거랑 여기에 2, 4 해서 같은 거랑 예, 같겠죠? 어차피 왼쪽도 2배, 오른쪽도 2배 하면 서로 값은 같잖아. 혹시 잘 모르겠는 사람 위해서 여기다 써줄까? 이게 10N이야. 그리고 이쪽에서 1m 올라갔대. 자, 그랬는데 내가 이쪽에서 2m 올라가면 힘이 얼마일까요? 힘은 5겠지.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를 만약에 내가 2로 했어. 그러면 10 곱하기 20 그건 누구하고도 같아? 자, 5 곱하기 4하고도 같은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굳이 라지 B로 하지 않고 누구로 해도 된다? 네, 라지 A 대 라지 B 대신에 스몰 A 대 스몰 B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하는 학생은 나중에 쉬운 문제로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게 이런 거야. 아, 여기하고 여기를 봐. 그래서 이게 1대 2면 힘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2대 1이라는 뜻이에요. 힘은 2대 1이에요. 그럼 힘의 손해를 봤어요? 이익을 봤어요? 자, 힘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을 봤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몇 대 몇이냐 이거를 보는 이유는 원래는 라지 A 대 라지 B를 봐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누구만 봐도 돼.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헷갈릴 수 있죠. 내가 써놓고도 지저분하다. 자, 이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지렛대는 3개가 있어요. 1종 지렛대, 2종 지렛대, 3종 지렛대가 있어요. 됐죠? 자, 1종 지렛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지렛대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가 뭐였어요? 힘점이에요. 내가 누르는 자리. 그리고 여기는 누구야? 예, 받침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야? 작용점이에요. 됐죠? 그래서 작용점에 앞쪽을 보면 이렇게 용어 되어 있었죠. 작용점에 물체를 놓고 힘점을 누르면 자, 이렇게 된대. 근데 만약에 길이의 비가 1대 2라면 올라간 이 비율도 얼마? 얘가 1일 때 얘를 두 배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닮은 비 때문에. 자, 그러면 힘이 어떻게 됐어? 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동거리가 1대 2니까 자, 힘은 2대 1이 돼가지고 작용한 힘이 원래 들어 올려야 되는 아이보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거리만 나타낸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힘의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애가 그러냐? 여기 보면 보통 일반적인 지렛대도 그렇지만 여기 그 가위를 보세요. 가위를 보면 자, 이렇게 두 아이가 움직이죠. 한 놈은 고정했다고 놓고 생각해도 돼요. 두 아이가 움직이지만. 자, 그러면 어디가 힘점이고 어디가 받침점이고 어디가 작용점인가요? 자, 여기가 힘점이에요. 자, 여기가 받침점이죠. 그리고 물건이 잘리는 곳, 그 날이 그 힘을 받는 곳이 작용점일 거예요. 근데 보통 어디에다 놓고 잘라요? 저 바깥에다 놓고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다 놓죠. 왜? 누구의 거리를 줄이려고?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를 줄여야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요. 대신 가위는 조금뿐이 못 움직이니까 자를 수 있는 두께는 작죠. 그러니까 두꺼운 아이는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 자르기가 어렵지. 두꺼운 아이는 좀 날이 많이 벌어진 곳에다 놔야 되니까 자르기가 더 힘들어져요. 어쨌든 니퍼라든가 뭐 그 저렇게 작용할 수 있는 저런 거라든가 뭐 그런 아이들은 다 그 안쪽으로 끌어서 자르는 거죠. 요번에 이제 소년시대 이런 것들이 유행하니까 그걸 좀 봤는데 소년시대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이 프라이어인가? 공고에서 그
제일 처음에 선아의 남자친구로 찌질이 나오시는 분, 그분이 프라이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펜치 같이 어떤 물건을 잡고 돌리는 그런 공구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공구도 똑같아요. 자, 어떻게? 저 안쪽으로 얼마나 가까이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힘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프라이어는 좀 특별한 아이야. 어떻게 특별하냐면 저 받침점의 위치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그런데 여기 이렇게 조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넓은 아이도 돌릴 수 있고 좁은 아이도 돌릴 수 있는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펜치하고는 좀 다른 프라이어 그 사람의 아마 거기서 별명이 프라이어였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야? 노루발이라고 부르는 아이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못이 이렇게 있고요. 공사장 같은 데서 못을 뽑는 거예요. 장돌이 같은 데도 그런 게 들어있는데 자, 못을 이렇게 그냥 손으로 빼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살짝 걸쳐 놓고 자, 여기가 뭐가 돼? 예, 힘점이 되겠죠. 아, 작용점이 되겠죠. 작용점. 그리고 손으로 당기는 게 힘점이고 자, 여기가 받침점이 되겠지. 지금도 보면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길이가 길죠. 그 얘기는 얘가 지렛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좀 더 작은 힘으로 대신 많이 손을 움직여가지고 손은 이만큼 움직여야지. 그러면 작용점은 이만큼 움직여가지고 대신 힘이 세질 거예요. 거리는 좀 손해를 보는 대신에 힘은 이익을 보자.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삽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삽을 딱 크게다가 꽂아놓고 여기를 놓고 밑을 내리는 거지. 이렇게 땅에다가 박은 다음에 내리면 자, 흙이 조금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 올라올 때 흙을 밑에 이제 단단하게 붙어 있는 흙 같은 경우에 위로 올리기 위해서 자, 이쪽이 손을 누르는 쪽이 뭐가 돼? 힘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삽의 요 겉에 흙 위쪽으로 삽을 이렇게 좀 버텨주는 그쪽이 받침점이 되겠지. 여기가 받침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흙이 떠 올려지는 그 부분이 작용점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종지렛대인데 이종지렛대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병따개를 한번 우리 볼까요? 찌지직 병따개를 이렇게 보면 병따개의 오프너라고 부르는 병따개가 걸쳐져 있는 단면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니까 자, 요 지점이 뭐가 돼? 예, 힘점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부분은 뭘까? 자,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여기를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를. 자,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예, 작용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특이한 건 받침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야. 여기가 찌그러지죠? 자, 이렇게 오프너에 끼워져 있는 상태. 오프너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병따개가 되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보면 자, 지금 저 위에 부분이 여기죠. 찌그러지는 부분이에요. 들어 올리는 자리는 여기고. 자, 그래서 위쪽 부분이 뭐가 되느냐면 받침점이 돼요. 됐죠? 자, 여기가 뭐라고? 작용점. 자, 여기가 뭐라고? 힘점. 자, 여기가 받침점이 돼요. 자, 그러니까 들어 올리면 저 아이가 잘 따지긴 하는데 지금 받침점의 위치가 원래는 지렛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받침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작용점이고 자, 여기가 힘점이고 이런 관계였죠. 그래서 거리의 비로 얘기하면 이것 대 이것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얘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받침점을 기준으로 이 길이 대 자, 이 길이. 좀 상황이 다르죠? 자, 저게 이종 지렛대예요. 이종 지렛대. 이종 지렛대도 똑같이 힘의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받침점의 위치가 좀 다르죠. 됐나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작두예요, 작두. 작두. 자, 이렇게 작두를 보면 날이 있고요. 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끝에가 이렇게 뭔가 그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내리면 자, 얘는 여기가 받침점이 되기 때문에
자, 힘점과 받침점이 저렇게 돼 있고 작용점은 뭐예요? 작두의 나리에 뭔가가 물건이 놓여져 있다면 여기가 작용점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얘도 받침점이 제일 바깥에 나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나? 소년시대에서도 나오나? 이거 뭐 끌고 가는 거, 외바퀴로 되어 있는 수레예요, 수레. 자, 이걸 들어 올렸어. 이렇게. 사람이 위쪽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 들어 올리죠? 받침점은 뭐야? 이 바퀴 있는 지점이 받침점이 돼요. 자, 힘점은 어디야? 이 흙을 위로 올렸죠? 아, 여기는 저희 작용점. 힘점은 사람이 올리는 자리, 손잡이. 자, 이런 아이들이 이종 지렛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몇 종 지렛대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3종 지렛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3종 지렛대는 자, 누가 더 길어요?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길이가 길어요. 좀 전에 봤던 거는 다 누가 더 길었어?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길이가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길이보다 길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 무슨 이득이 있었어? 힘의 이득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달라. 요번엔 뭐가 다르냐면 자, 받침점과 작용점과 힘점 거리를 보면 오히려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짧아요. 그렇다면 얘는 힘의 이득이 있을까? 아니면 손해를 볼까? 손해를 봐요.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를 보냐면 길이가 더 짧아졌으니까. 그럼 왜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했을까? 자, 이쪽에 핀셋을 한번 봐요. 핀셋. 핀셋을 보면 여기가 받침점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작용점이 됩니다. 양쪽을 누르니까. 자, 작용점이 힘점이 돼요. 자꾸 얘기를 잘못하는데 힘점은 뭐냐면 사람이 누르는 자리야. 그리고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보다 짧아요. 그 짧다란 뜻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이런 아이에서 생각을 해봐요. 자, 이 길이의 비율이 달랐죠. 자, 그랬는데 이게 길면 누구도 길어. 이렇게 움직이는 길이도 길어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길이도 이동 거리가 많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짧으면 올라가는 거리도 짧아져요. 기억나죠? 라지 A, 스몰 A 해가지고 했던 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짧다라는 얘기는 조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조금. 사람이 힘은 많이 주지만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 누구는 많이 움직여? 자, 이 핀셋의 앞에는 좀 움직이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핀셋의 안쪽을 내가 2mm만 움직여도 핀셋의 앞쪽은 4mm가 움직여요. 됐어요? 이럴 때는 작은 힘을 줘도 되는데 저 모래알 같은 거 집을 때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죠. 작은 힘을 줘도 되는데 얘를 좀 잘 잡으려면 얘가 너무 느리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거리가 너무 짧으면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 손은 힘이 충분하니까 힘에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저 앞에서 핀셋 끝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좀 이렇게 그 작은 아이를 잡기가 편해요. 그죠? 작은 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그 정밀하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뭘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잡으면 내가 조절하기가 쉬워요.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팔 같은 경우. 근육이 여기 붙어가지고 근육이 수축하면 팔이 움직이겠지. 근데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엘보 팔꿈치예요. 팔꿈치. 그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앞쪽하고 뒤쪽에 이 뼈에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팔꿈치 앞쪽을 보면 얘가 근육이 움직이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작게 움직이는 거야. 근육이 조금 움직여도 자, 누가 많이 움직여?
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해놓으면 힘의 이득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그 팔뚝이 엄청 굵어야 될 거야. 그죠? 여기에 막 근육이 막 굉장히 길게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려면 저기가 굉장히 두터운 상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왜 지금 이런지. 자, 이거는 다 뭐 때문이야? 이동거리를 줄이는 대신에 자, 누구를 많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 힘을 주는 부분은 적게 움직이는 대신에 작용하는 부분은 많이 움직이게 할 때. 자, 지금 여기에는 그 낚싯대예요, 낚싯대. 낚싯대를 끌어올리겠죠? 됐어요? 받침대는 어디야? 자, 이 손으로 받쳤죠? 끌어올리는 곳은 어디야? 여기에요. 됐어요? 자, 얘를 왜 이렇게 쓸까? 자, 여기는 뭐라고? 받침점이 한쪽은 받치고 이쪽은 힘을 작용하고 자, 이쪽은 들어 올리는 거야, 이게. 이 작용하는 거는 사실 연결돼서 그렇지 얘가 올라가는 거지. 내가 조금만 손목을 움직여도 물고기를 많이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도 낚싯대도 뭐다? 3종 지렛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병 따개 이 캔을 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손톱이 좀 짧다든가 뭐 손톱에 뭘 붙이고 있어가지고 이걸 따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 애를 가지고 하나 봐요. 발명품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명대회에 있을 텐데. 자, 여기에 요 캔을 찢는 캔을 오픈하는 부분도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받침점이고 앞쪽에 누르는 게 작용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 올리는 부분이 그 힘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누르고 위로 들어 올리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멀리 들어 올리면 따기가 쉬워질 텐데 그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한대? 이런 기계를 발명해낸 거야. 잡아당겨.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받침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어때? 작용점이 되는 거고 뒤에 연결된 여기를 이렇게 당기는데 여기가 힘점이 되겠지. 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생각해. 이 발명 팁을 좀 주자면 복잡하고 이런 거는 상받기 어려워요. 이런 좀 간단하고 이런 물리적인 자동이 아니라 자동이라고 하면 이제 아두이노나 뭐 이런 것들 써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단순하면서 물리적인 어떤 역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발명품들이 상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나중에 발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가위를 보면 가위에 오른손잡이용 가위가 있고 왼손잡이용 가위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면 가위가 어떻게 해서 잘리는지 그 앞쪽에서 이제 단면을 본 거죠. 그래서 가위 날이 이렇게 밑으로 하나는 위로 올라가면서 가운데 있던 종이가 이제 잘라지는 모습을 보여지네요. 됐죠? 자, 어떻게 잘려지는지 보면 점점 이 대각선으로 해서 이 대각선의 수직 방향으로 종이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한쪽은 파고 들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밀어내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제 원하는 순서가 아니야.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책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순서를 맞춰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면 가위가 어떻게 잘리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이 부분은 수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자른 거죠. 수직으로 그냥 가위 날에 의해서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 양쪽으로. 빗면에서 이제 저렇게 하면 힘이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자른 부분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파고 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가위를 보면 오른손 가위하고 왼손 가위를 다르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위 자체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을 하죠. 다 같이. 가운데가 받침점이고 자, 힘점이고 가운데가 이제 날이 작용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날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돼 있어요. 오른손잡이용하고 왼손잡이용이 반대로 돼 있는데 오른손잡이용을 보면 그림이 되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날을 두 개의 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넓게 그릴게요. 이쪽 날하고 이쪽 날 가위에서 두 개의 날이 있는데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두 개의 날이 있는데 두 개 있는 날을 손이 쥐어 잡으면서 이쪽 날을 여기가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손으로 날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 당겨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직접 가위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검지손가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을 건드립니다. 이게 뒤에 손잡이를 반대로 밀어요. 그죠?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놔서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여기 이쪽 부분은 손잡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쪽은 날이고. 그러면 가위질을 할 때,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앞쪽에 있는 날들이 서로 가운데로 모일 수 있도록, 자, 여기가 중심이에요. 뒤에 손잡이를, 자, 이쪽 날이 앞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손잡이를 일로 밀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손잡이 이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축이 있죠.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 날이 오른쪽에 있는 날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 말고 옆으로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날을 보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날은 이쪽으로 보내려고 해서 둘이 맞물려서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뒤쪽은 반대로 움직여야 돼. 이 축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날을 앞쪽이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축에서 이 왼쪽에 있는 날을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얘를 어느 쪽으로 밀어야 돼요? 자, 이쪽으로 밀어야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날의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내가 이게 표현하기가 그림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참고해서 나중에 다시 보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을 손이 이쪽으로 내려갈 때, 자, 두 손잡이가 합쳐질 때 이런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으로 미느냐 땡기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하여튼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 날이 달라요. 자, 그거는 이제 그때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를 때 요 빗면에서 물체를 자, 수직 방향으로 밀어낸다. 자,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옵니다. 수직으로 밀어낸다. 하여튼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얘기에 조금 더 확장판이에요. 자, 빗면을 이용하면 힘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게 밑에서 끌고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다? 거리가 길죠. 거리가 길면 힘은 줄어듭니다. 어차피 위로 올리는 건 똑같은데, 자, 빗면을 이용하면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자, 위로 그대로 올리는 건 얼마였어요? 자, mg, 이쪽에 h라고 한다면 mgh예요. 그렇죠? 힘하고 높이 h를 곱하면, 자, 물체를 여기 있던 아이를 여기다 끌어올렸을 때 한 일이 나와요. 됐죠?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얼마의 힘이 필요할까요? 위로 당기려면 아까 mg의 일부 성분 mg sin 세타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니까 마찰이 없다면 위로 같은 크기의 힘 mg sin 세타만큼을 끌어당기면 저 위로 올릴 수 있는 힘이 돼요. 자, 1은 곱하기 뭐 여기를 s라고 할까요? 그러면 s 하면 돼요. 빗면을 타고 올라간 아이의 자, 힘은 작용해야 되는 힘은 mg sin 세타고요. 그리고 높이는 얼마? 이동한 거리는 s예요.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빗면의 길이를 s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그대로 올리는 아이는
mg에 힘을 들여서 h만큼 올리면 돼요. 두 아이가 같대요. 실제로 같은지 볼까요? 자, 사인 세타가 어떤 뜻이었어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였어요. 자, 여기서 빗변이 누구예요? s죠. 높이가 누구야? h지. 됐어요? 자, 그러면 저기 사인 세타 대신에 s분의 h를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s분의 h를 집어넣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 이 s하고 저 s하고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그러면 mg h만 남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머리 싸매면서 사인 세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 이유가 저런 데 있어요. 자, 빗면을 타고 올라간 거 사인 mg 사인 세타 그게 힘이고 이동거리가 s예요. 자, 그거는 밑에서 그대로 올린 거 mg h하고 같아요. 자, 그런데 사인 세타라는 것은 원래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자, 빗변분의 높이를 여기서 s분의 h라고 해놓고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됐어요? 자, 요거 숫자를 해볼까요? 자, 이게 4m고 자, 여기가 3m로 돼 있대요. 자, 그럼 대각선은 얼마예요?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의 알잖아.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쓰면 어떻게 돼? 자, 피타고라스의 정의 해볼까요? 자, 대각선의 길이는 x라고 놓읍시다. x의 제곱은 누구하고 같아요? 자, 요거하고 요거 각각의 제곱하고 그것을 더한 거하고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 9 더하기 16? 그게 얼마야? 25? 자, 25는 누가 두 번 곱해지면 25일까요? 예, 5가 두 번 곱해지면 25죠. 5, 25. 그죠? 그러면 x는 얼마게? 예, 5예요. 5. 그래서 숫자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5m예요. 자, 이럴 때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여기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자,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여기서 얼마? 자,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 얼마야? 자, 빗변이 얼마라고? 5m였고 높이는 얼마? 3. 자, 코사인 세타. 자, 빗변면의 밑변 얼마? 예, 빗변이 5m고 그 다음에 높이가 밑변이 4m죠. 5분의 4. 됐어요? 자, 무게가 자 이거 mg가 그냥 10N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무게가 10N짜리예요. 얘도 10N이겠죠? 됐어요? 10N짜리를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얘가 내려갈까요? 자, 얘는 10N의 일부 얼마?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예요? mg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여기서 5분의 3이었지. 자, 10 곱하기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5분의 3이에요. 그럼 얼마 작용해요? 6N이 이 밑으로 작용해요. 자, 얘는 얼마? 10N. 도르래가 여기 이렇게 가운데 돌아가는 축이 고정되어 있죠. 여기에 이런 걸 고정도르래라고 해요. 고정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꿔줘요. 즉 힘의 방향을 원래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위로 잡아당겨야죠. 어쨌든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방향을 이렇게만 틀어놨지 힘의 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6N이고 자, 여기는 10N이야. 어느 쪽으로 내려가요? 네, 10N 쪽으로 내려가겠죠. 됐어요? 자, 이때 자, 10N이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 6N 때문에 실제로는 힘이 어때요? 네, 좀 작아요. 예, 얼마가 작용해요? 4N이 작용해요. 4N.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계산할 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쓴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쯤 오면 앞에서는 사실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수업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동네 이야기에서 막 다 산수 이런 걸 쓰잖아요. 자, 요 얘기를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우리 그 토끼 친구들은 그 염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자, 빨리 해서 황소가 돼야죠. 자, 우리 실험실을 다 때려부셔가지고 다 이게 사라졌는데 좀 한
내년, 내후년 그쯤에는 실험실을 다시 크게 만들어 볼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학과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제도가. 자, 그런데 이 실험실에서 이게 보면 이게 많이 보이는 장치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휴무드라는 거예요. 휴무드. 화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화학 실험할 때 그 가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막 하니까 이 안에서 실험을 해요. 그리고 이 유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이렇게 막고 실험을 해요. 뭐 그리고 안에도 방폭 등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폭발이 일어나도 웬만큼 버텨주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여기는 안 보이는데 뒤에 하여튼 이게 가스가 막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일로 막 빠져나가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흉후드라고 불러요. 비슷한 걸로 클린벤치라고 미생물 실험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실험실에 그 대박 비싼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지금 다 놀 데가 없어가지고 버려버렸죠. 자, 요거는 이제 휴무드라고 하는 건데 이 휴무드에 보면 이 유리 있죠, 유리. 이게 유리가 꽤 무거워요. 근데 뜯어보면 요렇게 위쪽으로 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 철사로 그러니까 와이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연한 쇠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뒤쪽에 추가 큰 게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양쪽에 샥 추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샥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추의 역할이 뭐냐? 추의 역할이 뭐냐면 이 유리가 생각보다 무거운 건 알아요. 유리는 사실은 돌멩이잖아요. 그 돌멩이하고 성분이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리 같은 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여러분들 건물에 붙어 있는 그 유리는 그 굉장히 이렇게 힘이 센 분들 몇 분이서 이렇게 떼서 붙이고 막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잘못해가지고 세게 눌러가지고 그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그 드러낸다고 하다가는 다 엎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유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 유리 무게하고 그러니까 유리의 여기서는 질량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 어차피 다 똑같은 중력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 무게하고 똑같은 무게의 추를 달아놓는 거예요. 양쪽에 두 개를 더하면 이 유리의 무게하고 같아요.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됐어? 빗면에서 얘가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한쪽이 무거워가지고 똑같은 추를 매달았는데도 대각선으로 해놓는 바람에 무거워가지고 얘가 아까 그 좀 전에 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추 때문에 내려갔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자, 양쪽이 똑같아. 자, 지금 여기에 이거는 승강기라고 되어 있는데 승강기 얘기를 다시 할게요. 이쪽에서.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쪽에 달아놓은 아이 유리하고 이쪽의 추하고 옆에서 봤을 때 두 아이의 무게가 똑같다. 뭐 질량이 똑같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하고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같으니까 힘이 0이에요. 그러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죠. 됐어요? 얘를 조금 위로 올려. 자, 그럼 위로 올리면 유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을 딱 놓으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저 유리가 굉장히 무거운데 반대쪽에서 같은 무게의 추를 매달아 놨으니까 움직일 때 힘이 어떨까? 이론적으로는 안 들겠지. 그러니까 뭐 조금 들겠지. 처음에 속도의 변화를 시킬 때까지. 그죠? 그리고 놓으면 그 상태에서 물론 저항이 좀 있으니까 그냥 좀 힘을 살짝 줘가지고 고정하려고 딱 놓으면 그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약한 힘으로 좀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거를 굉장히 편안하게 손으로 살짝만 밀면 쭉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손으로 잠깐만 잡고 있으면 그대로 멈춰서 고정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수동인데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반대쪽에다가 같은 무게의 추를 고정을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게 그 추로 와이어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뭐 간단하면서도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요. 자, 이런 비슷한 게 엘리베이터도 그래요. 여기에 엘리베이터 사람이 이렇게 타서 움직이는 거죠. 승강기라고 얘기하는 거. 승강기에도 뭐가 달려 있어요? 무게추가 달려 있어요. 무게추가.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저거를 승강기를 움직이는 건 전기를 써가지고 모터가 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추가 있으면 더 무겁잖아. 그러면 더 손해지? 아니에요. 이러면 더 훨씬 이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승강기의 무게하고 그 다음에 추의 무게가 쌤쌤이 돼가지고 일단 그거는 0으로 만들어버려요. 승강기 자체를 굳이 힘을 들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반대쪽에 추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도르래가 있는데 이 도르래는 어떤 도르래예요? 고정 도르래예요. 축이 움직이지 않는 것. 뒤에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축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 도르래를 놓고 올려줍니다. 자, 여기에 무게추가 있어서 자, 힘이 알짜 힘이 0인 상태에서 살짝만 움직여주면 그 상태를 유지해서 쭉 올라갈 수 있다. 자, 뭐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자, 그런데 사용하는 도르래가 이제 도르래 얘기하려고 사실 이렇게 쭉 연결을 했어요. 자, 이런 도르래를 뭐라고 부르냐? 고정 도르래라고 해요. 고정 도르래는 발음이 안 돼 이제 떠드니까. 자,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 돌아가는 가는데 자, 어느 쪽으로 돌리든 돌아는 가는데 이 돌 때 이 축 있죠, 축. 이 도는 회전축이라고 그래요. 그 회전축이 좌표가 변하지 않는 거. 자, 어떻게 해도 이 좌표가 변하지 않아. 이게 고정 도르래예요. 됐죠? 자, 고정 도르래는 역할이 힘의 방향만 바꿔요. 만 바꿔줘요. 만.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변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방향만 바꿔줘요. 자, 지금 추의 무게가 mg인데 힘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얘로 잡아 당겨주는 힘, 당기는 힘이 얼마일까? 자, mg의 크기에 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최소한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거보다 좀 힘이 더 세면 어때? 밑으로 힘을 줘서 내리면 자,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대로 고정을 하면 그냥 mg의 힘으로 버티는 거죠. 자, 이제 좀 다른 아이예요. 자, 움직 도르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움직 도르래. 자, 움직 도르래예요. 자, 이쪽 줄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네요. 천정에 고정. 됐죠? 자, 이 F라고 했는데 이 줄을 내가 막 잡아 당길 거예요.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아이의 도르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이 줄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끌고 가려면 자, 얘를 쭉 잡아 당기면 자, 끌려오다가 결국에는 얘가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도르래에서 줄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줄을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줄이 끌려 올라가고 누구도 움직였어요? 자, 도르래의 회전축이 움직였어요. 좌표가. 그럼 얘는 뭐라고? 움직 도르래라고 불러요. 움직 도르래는 자,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일단 자, 힘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줄이 몇 개예요? 하나죠. 자, 얘는 mg야. 작용하는 힘이 아래쪽으로 mg인데 그게 줄이 두 줄로 바뀌어요. 그러면 반반씩 걸려요. 이게 2분의 mg가 걸리고 이쪽도 2분의 mg가 걸려요. 그러면 내가 얼마의 힘으로 끌어당기면 되는데 자, 2분의 mg 즉 힘이 원래 무게보다 반으로 줄어들어요. 왜 그래? 자, 이 천정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힘만큼은. 2분의 mg는 제가 작용 반작용으로 잡아 당기고 있어요. 전번에 용철 얘기했었죠. 한쪽에서 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라고. 버티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2분의 mg만큼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 도르래는 뭐에 이득이 있다? 힘에 이득이 있다. 자, 힘을 반으로 줄여요. 왜? 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도르래를 볼 거예요. 자, 요게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요게 뭐가 있어요, 여기. 고정 도르래예요, 고정. 힘의 이득은 없고 방향만 바꾸고 있죠. 자, 요거 고정이에요. 자, 요거 뭘까요?
예, 끌려가겠죠. 이게 조금 있으면 이쪽으로 아마 올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얘도 이렇게 끌려가고. 이해돼요? 이 그림? 자, 여기에다가 한쪽 줄을 고정해 놨는데 저기서 잡아 당기면 줄이 이렇게 되면서 끌려가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르래는 뭐야? 움직 도르래예요. 그러면 힘이 어때?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뭐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게 움직 도르래예요. 움직 도르래가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돼요. 복잡하다. 자, 이런 움직 도르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처음에 있는 아이예요. 자, 여기에 고정되어 있잖아. 버티고 있어요. 자, 줄에 80N이 2분의 1씩 걸려요. 자, 2분의 80이 걸리고, 자, 2분의 80이 걸려요. 자, 그러면 얼마의 힘이 된다는 거야? 원래보다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끌어당길 때 우리 1의 원리에 의해서 1은 절대로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밑에서 1m로 올라가죠. 얘가 1m로 올라가면 줄은 몇 미터를 끌어올려야 될까요? 우리 계산해도 힘이 2분의 1이 됐으니까 이동거리도 2배가 되어야 이게 말이 되겠죠. 2분의 F 대신에 이동거리는 ES가 되어야 어차피 FS가 되잖아. 힘과 이동거리가 원래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줄을 내가 2m를 당겨요. 손으로 2m를 당겼대. 그러면 2m를 당기면 움직 도르래는 몇 미터 올라갈까요? 자, 여기서 줄을 열심히 잡아 당겨요. 그러면 이쪽에서 1m, 자, 이쪽에서 1m를 당겨 올려야 1m가 올라가요. 그러면 몇 미터를 당겨 올리는 거야? 자, 결국에는 2m의 줄을 당겨야 1m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손으로 2m를 끌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쪽에 1m, 이쪽에 1m가 끌려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물체가 올라가는 거, 움직 도르래가 올라간 거는 1m 뿐이 안 돼요. 줄을 두 줄이기 때문에 한쪽을 당기면 다른 쪽도 같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 2배로 끌어 올려야 된다. 대신 힘은 2분의 1이 된 겁니다. 쉽게 우리는 힘이 몇 분의 1이 됐는지를 보고 그러면 끌어당겨야 되는 줄의 길이를 생각하면 돼요. 자, 2분의 1이면 2배, 3분의 1이면 3배, 4분의 1이면 4배.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래야 1은 항상 같다. 1의 원리. 자, 그래서 여기에 힘을 표시해 볼까요? 자, 2분의 80, 40N으로 끌어당기면 됩니다. 대신 거리는 2배를 더 당겨야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는 80을 줄이 몇 개로 나눠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줄이, 자, 80을, 자, 반반으로 이렇게 좀 나눴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보면 매달리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매달려 있어요. 됐어요? 예. 5개로 매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마지막 거, 얘를 빼야 돼요. 얘는 위에가 누구야? 고정 도르래로 자, 방향만 바꿔준 아이예요. 방향만 바꿔준 아이. 지금 보면 80N이 두 아이로 나눠가지고 40씩 걸려 있고요. 그 40을 또 두 아이씩으로 나눠가지고 얼마씩 걸려 있어요? 예, 20씩 걸려 있어요. 자, 여기다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에 80인데 여기 얼마 걸린다고? 40 반반씩 걸려요. 2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 40이 얼마씩 걸려요? 예, 20씩 걸려요. 자, 줄로 나눠서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를 이렇게 씁시다. 여기에 40. 자, 그러면 여기에 줄에 20씩 걸려요. 됐죠? 끝! 그리고 그 20이 방향만 바꿔서 여기로 온 겁니다. 그 20이 방향만 바꿔서 당겨진 거예요. 그럼 손으로는 얼마 당기는 거야? 20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그럼 몇 분의 1이 됐는데 4분의 1이 됐죠. 줄을 4배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1m 올리려면 4m를 당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쪽을 볼까요? 이쪽을 보면 다시 80인데 자, 줄 2개로 나눠 걸렸어요. 얼마씩 걸려? 자, 40씩 걸려요. 됐죠? 자, 이 40을 자, 위에 2개의 줄로 반반씩 나눠 걸릴 거예요. 얼마? 20. 자, 20씩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애가 누구야? 고정도로래요. 축이 안 움직여요. 잡아 당겨 보세요. 이런 애들은 올라가는데 이 아이는 축이 고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그 20을 그대로 얘한테 20N이 걸려요. 자, 그러면 똑같이 4분의 1이 됐네요. 줄은 4배를 당겨야 돼요. 자, 이쪽을 볼까요? 자, 이쪽을 보면 80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이걸로 80에서 반반씩 나눠가죠. 얼마? 40, 40. 됐죠? 자, 40을 두 개로 나눠가죠. 얼마? 20, 20. 자, 20을 다시 반반씩 나눠가죠. 10. 자, 10. 자, 여기는 고정도로래요.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꿔서 얘가 얼마? 10. 자, 몇 분의 1? 8분의 1로 됐어요. 자, 얼마를 더 당겨야 돼요? 8배를 당겨야 돼요. 힘은 굉장히 줄어들었죠. 대신 계속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야 조금 움직여요. 자, 지금 얘는 좀 쉽겠다. 자, 얼마? 자, 80을 자, 여기 3개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우리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토끼들 힘들겠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그냥 합시다. 됐어요? 예. 원래 3개로 나눠졌는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쪽으로 쭉 당기면 여기 얼마 걸려요? 6분의 80이 걸려요. 됐죠? 몇 분의 1로 힘이 줄어들었냐면 6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길이는 몇 배? 6배를 당겨줘야 돼요. 자, 이걸로 뭘 만들었다고 저기 우리 배우는 것 중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정약용 아저씨. 예. 거기에 정약용 아저씨가 화성이 어디 있지? 수원이 있어요, 수원에. 예, 거기를 축조할 때 거중기라는 걸 쓰죠. 거중기가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다 무슨 원리? 일의 원리. 자, 일의 원리를 할 때 여기에 동원됐던 자, 움직도로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도로래도 있고 그런데 고정도로래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이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다, 위치가. 여기서 고정도로래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정도로래 어떤 아이가 고정도로래? 이 아이 고정도로래예요. 고정. 나머지는 축이 움직여요. 줄을 당기면 위로 올라가요. 자, 이 아이 고정이에요. 이 아이 고정도로래요. 됐어요? 예, 축이 줄을 당겨도 움직이지 않아요. 축의 위치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누구야? 이 아이가 고정도로래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 아이가 고정도로래예요. 자, 여러분들이 고정도로래 몇 개, 그다음 움직도로래 몇 개가 몇 개를 이용해 가지고 자, 힘을 몇 분의 1로 줄여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얘기. 이거 좀 복잡하다. 이게 지금 힘이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나마 쉽겠죠? 자, 여기에서 mg야, 라지 mg의 반반. 자, 2분의 1 걸렸죠? 됐어요? 그래 놓고 얘가 묘하게 생긴 아이예요. 됐어요? 자, 묘하게 생긴 아이인데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고정이야, 고정.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천정이에요, 천정. 그리고 이 틀에다가 여기다 다 교묘하게 묶어놨죠. 됐어요? 얘를 바꿔서 그려놓으면 어떤 모습일까? 자, 이렇게 고정도로래 하나 있고요. 됐어요? 자, 이쪽에 움직도로래 하나 있고요. 그 움직도로래 이렇게 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아까 거중기 얘기했는데 거중기는 자,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을걸? 자, 어쨌든 저렇게 해서 좀 공간을 줄이려고 저렇게 만든 거죠. 두 아이가 같은 아이야. 그러니까 힘이 2분의 1이 된 거죠. 자, 지금은 얘 복잡하죠. 자, 여기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됐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줄이 세 투막이네. 됐죠? 자, 그런데 샥 위로 이 3분의 1짜리 걸어가지고 뺀 거예요. 두 아이가 고정이야. 여기 고정, 여기 고정.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어? 머리 좋지 않나? 자, 이게 얼마? 줄을 쭉 하면 일단 여기를 이렇게 얼마씩 걸려 있는지. 이게 줄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 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랬는데 이때 힘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자, 힘이 있는데 여기로 하면 원래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씩 걸려가지고 2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쪽에 매달려 있는 쪽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여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분의 1씩 걸리냐면 4분의 1씩 걸려요. 어렵죠? 처음 보고는 이거 쉽지 않아요. 자, 4분의 1 걸리는 거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거를 갖다가 풀어서 이렇게까지 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아이가 누구냐? 얘 고정되어 있죠, 먼저. 됐죠? 얘 움직도로래예요. 얘 움직도로래예요. 그죠? 자, 지금 보면 움직도로래가 몇 개 쓰여졌는지를 보면 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힘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고정도로래하고 움직도로래. 고정도로래는 방향을 바꾸지만 움직도로래는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 힘을 2분의 1로 바꾼다 했죠? 자, 여기서 움직도로래 얘예요. 자, 움직도로래 얘. 그 다음 움직도로래가 또 누가 있어요? 자, 없어요. 움직도로래 줄 3개 달려있죠. 됐죠? 자, 이쪽에 보면 움직도로래가 누구예요? 얘예요. 얘네들은 끌어당기면 축이 올라가요. 됐죠? 자, 이 움직도로래들의 줄이 몇 개 달려있어요? 4개 달려있죠? 4분의 1이에요. 움직도로래 줄이 몇 개? 3개. 자,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보세요. 저런 거는 뭐 초등에서도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거니까 초급 과정에서도. 자, 그래서 일단 기억해 드릴게. 자, 움직도로래가 누군지를 찾는다. 거기에 매여 있는 줄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움직도로래 하나에 줄 2개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때는 움직도로래에 몇 개의 줄이 매달려 있는가? 줄수. 그게 힘이라는 거죠. 힘이 몇 분의 1이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힘이 4분의 1이 됐다면 거리는 몇 배 내야 돼? 4S가 돼야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사람. 이거 됐다 힘들다요. 자, 이거는 숙제를 낼 거예요, 숙제. 이거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이거부터 할 거거든요. 숙제. 연구해 오세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물론 이게 그 실제로 그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수능쯤에 그때 나와요. 그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대회 같은 데는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공부를 해보세요. 숙제예요. 자, 축바퀴. 자, 지금 다 일의 원리를 얘기해요.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뭐 그걸 얘기하는데 축바퀴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줄을 잡아 당기는데 지금 지름이 달라요. 지름이 다른데 이 작은 지름에 걸려있는 줄이 막 감기면서 얘가 올라갈 거고 얘는 밑으로 잡아 당기면서 이제 줄을 뭐 풀면서 얘를 올리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걸 축바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누가 같아? 회전하는 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가 한 바퀴 돌면 얘도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게 연결되어 있어.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돌리면 똑같이 돌아간다. 한 바퀴를 돌리면 똑같이 한 바퀴. 근데 대신 한 바퀴를 돌아도 줄이 이 회전한 이 줄의 길이가 다르잖아. 자, 뭐냐면 이쪽에 한 바퀴는 자, 우리 지름이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한 바퀴 얼마예요? 2파이 r이에요. 자, 이게 호의 길이라고 하죠. 한 바퀴 도는 길이. 자, 파이는 얼마야? 3.14 어쩌고저쩌고. 됐죠? 자, 2파이 r이에요. 한 바퀴가. 자, 여기는 뭐야? 같이 한 바퀴를 돌아도 2파이 라지 r이죠. 자, 같은 한 바퀴를 돌아도 누가 한 바퀴 줄이 한 바퀴 풀린 줄 혹은 감긴 줄의 길이가 누가 더 길어요?
자, 이쪽이 더 길겠죠. 반지름이 큰 아이가. 그러면 땡긴 거리를 내가 R만큼 땡겼을 때 됐어요? 2파이 R만큼 또 헷갈리니까 2파이 R만큼 땡겼을 때 올라간 길이는 얼마라고? 2파이 R만큼 올라간다고. 그러면 얘가 올라간 게 1이잖아. 1은 뭐야? mg 얘의 무게에다가 자, 2파이 R만큼 위로 올라간 것이 누구와 같아야 돼? 1의 원리니까. 자, 사람이 땡긴 힘하고 자, 움직인 거리 2파이 라지 R하고 같아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없어져? 2파이는 없애면 돼 있지. 됐어요? 자, mg하고 f하고 그다음에 스몰 r하고 라지 r하고만 남겠네요. 자, 반지름의 비가 1대2라면 원래 힘과 원래 그 들어 올려야 되는 무게하고 내가 당겨주는 힘은 몇 대 몇? 2대1이 되는 거죠. 반지름을 늘려놨더니 뭐가 이득이 생겼어요? 힘의 이득이 생겼어요. 이득이 생겼다는 건 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다. 대신 거리를 2배로 많이 움직여야죠. 됐어요? 반지름의 비가 1대5다. 그러면 어때? 힘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대신 내가 힘이 너무 세. 물체를 막 빡빡 움직이고 싶어. 많이. 그러면 어때? 이쪽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이쪽으로 당기면 내가 힘은 많이 드는데 힘을 5배를 주면 움직인 거리는 어때? 5배 많이 움직이죠. 됐어요? 자, 그런 건 어디에서도 볼 수 있어요? 뭐 촉바퀴의 기어가 그렇지. 기어. 자전거 기어 이런 데 보면 들어있는 거. 자전거 페달을 돌릴 때 같은 축을 돌리는데 톱니바퀴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으면 그것들에 의해서 몇 배가 되는지. 그 톱니바퀴 것도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의 원리예요. 일의 원리. 도구를 사용해도 누구의 이득이 없다? 자, 일에는 이득이 없다. 힘에는 이득이 있죠. 자, 지금 이거는 파스칼의 원리라는 건데 자,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원리는 뭐냐면 자, 이 안에 뭐 유체가 들어있어요. 기체나 뭐 액체 이런 게 들어있고 위에 추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압력은 얼마냐? 자, 대기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계산하기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 압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압력 P는 자, 면적당 받는 힘이에요. 면적당 받는 힘. 저기에서는 뭐 이 추의 무게가 될까? 힘이 무게겠죠? 아래로 작용한 힘. 됐어요? 면적은 뭐예요? 자, 이 통에 누르는 이 뚜껑 면적. 뚜껑. 하여튼 면적. 뚜껑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내 피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거 단면적. 이해될 거예요. 근데 작용한 압력은 이 안에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자, 저기에서 작용한 압력은 여기에 가해주는 압력이랑 어디랑 똑같아요. 서로 밀고 팅팅팅팅 튕기면서 유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압력은 어디에서나 같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는 가늘고 여기는 넓어요. 여기에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택길이에요. 택길이. 예, 택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홀쭉이가 같이 이렇게 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 안에는 기름으로 채워져 있다든가 아니면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작용하는 압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르는 압력, 그리고 이동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누구하고 누구는 같다고요? P1과 P2가 같아요. 오? 이게 같다고? 네, 같아요. 압력은 같아요. 자, 누구 압력이 아니에요? 얘가 누르는 압력하고 위로 들어 올리는 압력은 같습니다. 됐죠? 자, 압력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자, 면적당 받는 힘. 자, 면적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A1, A2라고 했나요? 자, 이거 면적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W1 제 무게예요. W1 A1 그것이 누구와 같다고? 누구와 같아요? 자 이쪽에 예, A2 누구? W2 이렇게 되나? 저 각자의 무게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저 압력이 둘이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 이쪽이 스몰 mg, 라지 mg라고 합시다. 됐어요? 음. 저게 압력이에요. 두 아이에 작용하는 압력이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1을 한번 볼까요? 1. 자, 1은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1. W가 아까 뭐 저기서 1이라는 뜻이었겠군요. 자, 1은 힘과 뭐에 대한 얘기야? 이동거리. 됐죠? 힘과 이동거리. 이쪽에 mg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좀 표현이 이상하게 될 거니까 미안한데 수정을 할게요. 여기서 F1, F2로 바꿔놓을게요. 자, A2에 이게 지금 조금 그림이 안 맞아가지고 그림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건데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놓으면 좀 얘기가 나중에 헷갈릴 수 있겠네. 자 뭐냐면 그냥 사람 빼고 사람이 이쪽에 누군가 F1에 힘을 줬을 때 이쪽에 F2의 힘으로 민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코끼리를 그어가지고 좀 이거 태끼리 얘 때문에 헷갈려. 얘 없앨래. 자, 우리 얘는 생각하지 말아요. 얘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저 힘이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인데 무게로 해버리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내 책임 아님.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것도 지우고 다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상해졌어. 얘기하다 보니까 저러면은 코끼리가 쟤를 밀어내가지고 태끼리가 밀어내가지고 얘가 우주로 날아갈 것 같잖아. 자, 그러니까 이상해. 자, 얘 이상하니까 다시 그릴게. 자, 저쪽에 다시 그려요. 자, 이쪽이 작은 아이예요. 그리고 저쪽은 넓은 아이. 자, 압력이 작용하는 거, 압력이 같은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작용하는 압력, P를 눌렀을 때 이쪽도 P라는 압력이 작용을 해요. 똑같이 작용합니다. P1, P2가 같아요. 됐죠? 자, 면적이 여기가 단면이 A1이라고 가정하고, 자, 여기의 단면이 A2라고 가정해요.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그림을 몰래 긁어다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래 설명하려는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이해해줘요. 자, 이쪽에 P1, P2가 저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단면적이 A1, A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얘를 압력을 가면 이렇게 좀 눌렀다고 쳐봐요. 이쪽에 L1까지 누르고, 자, 길이에요. 눌러서 들어간.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간 길이가 L2예요. L2는 좀 작거든요. 이게 면적이 커가지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별로 안 움직여요. 됐죠? 자, 그러면 한 1은 뭐냐? 1은 아까 힘하고 이동거리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동거리는 L1과 L2예요. L1과 L2. 그리고 일의 원리에 있어서 서로 같아야 되고, 자, 힘이 이제 중요해요. 힘. 자, 아까 압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압력이 면적당 받는 힘이었죠. 그렇다면 힘은 어떻게 돼야 돼? 힘은 압력하고 면적을 곱하면 돼요. 압력과 면적을 곱하면 되지롱. 자, 압력과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면적하고 같이 걸어볼까? 자, 이쪽에 압력이 P1이고요. 그리고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A1.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쪽이 뭐예요? P2. 됐죠? 자, 그리고 A2.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쪽에 면적이 늘어나면,
자, 어차피 여기에서 누구는 같아야 돼요? 자, 요 부피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부피는 같아야지.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이쪽에서 1리터가 내려왔다면 이쪽에서 얼마가 올라가야 돼? 1리터가 올라가야지. 그죠? 액체가 어디서 다른 데서 오거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단면적 곱하기 길이는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잖아.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부피는 같을 테니까. 됐어요? 그럼 누구도 같아야 돼? P1과 P2 내가 원래 같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같은 거 보이지? 왜? 1의 원리에 의해서 양쪽이 같아야 되거든. 됐어요? 그래서 압력도 서로 양쪽이 같아요. 됐어요? 자, 1의 원리에 의해서 양쪽이 같은 거 알겠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힘은 뭐였어?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은 여기에서 압력하고 단면적을 곱하면 힘이 나와요. 됐죠? 압력하고 단면적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힘이 나온다. 다시 쓸게. 자, 이쪽에 2를 압력 P1과 A1을 곱하면 힘이 나오지롱. 얘가 F1이에요. 자, 이동거리는 누구? L1. 됐죠? 그게 누구하고 같아야 된다? 자, 여기 다시 쓰고 싶다. P2, A2, 그 다음에 L2 이렇게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UI는 부피가 같아야 된다. 왜? 액체가 양쪽으로 이동할 거야. 한쪽 누르면 그만큼 움직여야지. 이만큼이 1리터면 여기도 1리터이어야 한다는 거지. 됐지? 자, 1의 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서로 같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압력이 서로 같다는 건 우리 알겠고.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볼래요? 자, 힘을 한번 봐요. 힘을. 자, 힘이 자, 여기가 단면적이 1이야. 그러면 얘가 2고, 자, 여기가 단면적이 2면 여기가 1이야. 자, 여기가 이해되죠? 두 아이가 같아야 되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압력이 같을 때 압력은 여기서 같아야 돼요, 무조건. 자, 결과가 같다라는 얘기는 아까 왜 같은지 얘기했죠.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면 힘은 누가 더 커요? 자, 오른쪽이 더 크게 작용해요. 자, 얘는 힘이 약해요. 힘이 1, 2를 보면 얘는 1 곱하기 1이고 얘는 1 곱하기 2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가는 쪽에서 같은 압력으로 기름을 막 쏟아서 1리터를 보내. 그러면 넓은 쪽에서 그 1리터가 움직이는 거는 되게 조금 움직여. 대신 어떻다고? 힘은 크게 작용한다고. 아, 복잡한가? 아,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점점 총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 자,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굴삭기예요. 굴삭기. 굴삭기의 원리는 뭐냐면, 자, 이게 포크레인은 원래 상품명이고 뭐 이탈리아인가 어디 이 처음에 굴삭기를 상품화한 곳에서 상품명이 포크레인이고, 원래 굴삭기라고 굴삭기가 맞는 것 같은데, 굴삭기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요런 걸 봐야 돼. 요런 거. 자, 요게 뭐야?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 이렇게 돼가지고 유압 피스톤인데, 피스톤은 안에 주사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기름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축이 연결돼 있어요. 됐죠? 거기에는 어떻게 또 연결돼 있냐면, 여기에 한쪽에는 기름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엔진이 기름 펌프가 있어. 오일 펌프가 있어가지고 유압 장치가 있어서 막 기름을 압축해가지고 우리 그 펌프 수돗물처럼 압력을 막 만들어서 쏴요. 기름을 쭉 밀어넣어. 그러면 이 안에 기름이 채워지지. 기름이 채워지면서 저 피스톤을 어떻게 할까? 밀어내겠죠. 됐어요? 피스톤을 기름이 막 들어가가지고 누굴 밀어내? 피스톤을 밀어낼 거예요. 이 앞쪽으로. 여기는 쇳덩어리야. 자, 근데 기름이 들어가는 곳은 어때? 되게 가늘지? 굉장히 압력을 높여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야. 많이 집어넣어. 왜냐면 펌프 막 기름을 뿡 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얘가
나름은 많이 들어가서 얘가 쭉 우욱 움직이는 거야. 사실은 기름을 엄청나게 밀어넣고 있는 중이야. 근데 직경을 보면 여기에서 직경은 되게 가늘지. 지름이. 됐어요? 지름이 가는데 여기에 지름은 어때? 넓죠? 그러면 거리는 얘가 더 많이 이동을 하는데 얘는 거리가 조금 움직이는 거야, 사실. 우리가 포크레인 보면 되게 많이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는 펌프가 엄청나게 액체를 많이 밀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리를 보면 이 액체를 밀어넣은 것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얘는 되게 조금 움직이는 거야, 사실. 대신 누구의 이득을 볼 수 있어? 힘의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일에는 이득이 없지. 됐어요? 그러면 펌프의 힘은 되게 약할 수 있지. 사실 뭐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고압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거기에서 봤던 것처럼 한쪽은 가는 쪽, 한쪽은 넓은 쪽이라고 했을 때 저 앞에가 넓은 쪽이에요, 이게. 여기야. 여기가 이쪽이고. 그럼 저쪽에서 힘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여기에 작용하는 거예요. 됐어요? 아, 옛날에 내 친구가 포크레인 이 기사였는데 사장님이셨는데 그 친구가 포크레인을 처음 배우면서 하여튼 하루하루 나한테 흥미롭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재밌었는데 이 포크레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딘 것 같아? 이 팔이지. 이 초보가 운전하니까 이게 역학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고 할 때라서 어느 날 보니까 팔이 부러졌대. 나 포크레인 부러진 거 그 친구한테 처음 들었어. 여기가 부러졌대. 또 한 번은 포크레인 새로 샀어. 근데 이거를 들 때 이게 팔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잘못되면 포크레인이 돌아간대요, 얘가.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갔더니 포크레인이 뒤집힌 상태로 위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만. 하여튼 그 친구 때문에 재밌는 거 많이 보게 됐는데 어쨌든 저런 것들도 평상시에 그 친구가 물리를 좀 공부했으면 왜 안 되는지, 왜 회전하는지. 어저께 우리 이야기하면서 문이 어떻게 하면 열린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이 물건을 집을 때 여기 이제 이거를 보면 이게 뭐야? 기중기죠. 기중기인데 물건을 기중기가 가끔 엎어지죠. 엎어지는 이유가 뭘까? 얘를 멀리서 들으면 어떻게 돼? 힘이 들어올리는 힘이 작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들어서 돌리면 얘가 획가닥 돌아가 버려요. 넘어지는 거야. 뭐 얘기했어? 회전 모멘트 얘기했었지. 회전 모멘트가 뭐였어요? F 곱하기 자, 그때는 이제 뭐라고 했지? R이라고 했나? A라고 했나? R이라고 했나? 자, 이때는 그 거리가 뭐냐면 힘이 작용한 문에서 보면 문을 이렇게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에서부터 회전 쪽으로부터의 거리 R 여기를 당길 때 수직으로 당길 때 회전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걸 들어서 돌린다? 그러면 획가닥 돌아가요. 누가 돌아가느냐? 여기서 얘가 돌아가.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자, 오늘은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조금 점점 필기라든가 이런 걸 깔끔하게 맞춰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생방송을 그 라이브를 저기에서 열어준 것만으로 만족하는 걸로. 자, 그 화요일 날 할 때는 좀 더 깨끗이 할 거고 여러분들 거기 자료들 계속 올릴 거니까 잘 보고 정리를 좀 잘 하세요. 안녕.